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에 오신 일찍 와주신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잠시 후 이제 편하게 화면 켜실 분 켜시고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NFT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강사님, 오랜만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참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기사랑 같이 오셨던 분은 잘 계시나요? 요즘 그니까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연락 못 하시고, 네. 제가 요즘 조금 바빠가지고 연락을 많이 못했고요. 네.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까지는 아주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실명은 거론 못하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잘 지내신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선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박인수님 반갑습니다. 김선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미영, 네, 김미영 강사님 오셨네. 네, 김미영 강사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좋아 보이세요. 네, 네. 더 좋아 보이세요. 음, 어서 오세요. 네, 박성근 강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예솜님, 신화성님, 김미란님, 이종선님, 김세환님, 반갑습니다. 이승현님, 네, 행복풍요님, 반갑습니다. 네, 이미정님, 김의일님, 네, 반갑습니다. 박은희님, 박지연님, 차동현님, 한예수님, 네네. 백지원님, 유순호 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도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협회장님 식사하셨어요? 네네. 요즘에는 제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식사. 일찍 꼭 먹으려고 하셔야. 해요. 전에 자꾸 바쁘다고 미루니까 12시에 먹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냥 간단히라도 일찍 먹고 네, 잘하셨네요. 습관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숙 교수님,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 오픈방에 네. 암호가 안 돼요. 그 중주수를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중주수를 네, 이게 어머, 숫자인데 숫자, 그러게. 네, 암호가 숫자 0인데 그 이제 예, 영어로 치시면 안 맞죠? 그렇죠. 일단 제가 가리게 할 때 할게요. 요거 영어 제가 숫자, 저기 하면은 네, 숫자로 좀 암호만 여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저기 메일 볼게요. 네네. 암호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유순호님은 운전 중이시네요. 네. 운전, 하는 중이자. 운전 직접 하시는 것 같으면 화면 끄시고 네, 직접 하네요. 네, 안전운행에 신경 써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색향기 마을님, 네, 김혜영님, 홍기루님, 모두 반갑습니다. 요영님, 네, 이제 막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창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용롱 님도 늘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유영님,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인수님은 이번에 1기로 등록하신 분 맞죠? 이렇게 성함 갖고 다른 분 아니죠? 네, 이번에 등록했습니다. 네네. 저랑 통화하신 박인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후면 수업이 시작되네요. 네, 윤종성님, 김미영님, 최상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화면 켜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이 식사도 하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늘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성함을 대략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유봉지 대표님 이동 중이라서요. 네, 이동 중에는 안 켜시는 게 더 감사해요. 이제 안전에 신경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순옥님 어서 오세요. 아, 선생님 너무 예뻐요. 어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화성님, 김미라님, 어서 오세요. 네, 김미조 부회장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승수님도 이동 중이셔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곧 도착해서, 네, 윤종선님, 오정희님, 이신우님, 유공주님, 유영님 모두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FT 참 많이 궁금한데 어떤 분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초를 좀 탄탄히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기초 없이 넘어가려면 더 고생하시고 더 힘드세요. 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좀 체험을 했잖아요. 신기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개념 정리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NFT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고 또 어디 가서도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들리고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명선님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용호 대표님 오셨네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이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실 텐데요.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추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아, 그런데 잘 하시는데 이제 바쁘다고 조금 네, 느슨하게 하시는 분보다 못해도 막 정말 들이대다시피 하면서 계속 물어봐 가면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 네,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가시는 분들, 가장 무서운 분들이세요. 저는 그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몇 달 지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그렇게 꾸준한 분들이, 성실하신 분들이 앞으로 쑥 성장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일도 그렇지만 참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계속 느끼곤 합니다. 네, 지니님, 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화성님, 예손님, 이렇게 성함이 크게 딱딱 써 있으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김세환님, 네, 오정희님, 네, 이영도님, 김미영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할 텐데요. NFT 조금 개념 이해하고 좀 알기 시작하면 또 재밌어요. 또 저는 이것처럼 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느낄 때까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훌륭하신 우리 김영호 박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우리 김영호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가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NFT 원리와 NFT 비즈니스 전략,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NFT 비즈니스 알아보기 이런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형호고요. 한국 NFT 협회 인일앱, 제가 공공기관에서 의료 빅데이터,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등을 실무를 하고 연구를 했고요. 이것이 메타버스다. 그리고 디지털 뉴 트렌드 NFT 활용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들은 첫 번째는 NFT 개념 및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리고 웹3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NFT와 비즈니스, 그리고 네 번째 NFT와 디지털 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NFT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가능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FT 개념 및 원리, NFT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함께 보겠습니다. NFT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NFT, Non-Fungible Token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이제 Fungibility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다가 non 자가 붙어서 Non-Fungible은 다른 반대 의미겠죠. 다른 무언가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1달러짜리가 있는데요. 1달러짜리, 내가 갖고 있는 1달러짜리, 또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갖고 있는 1달러짜리 서로 교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펀저블이죠. 밑에 있는 등기 권리증, 601호 아파트 등기 권리증, 611호 등기 권리증 서로 바꾸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펀저블, 넌 펀저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럼 토큰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 토큰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버스 토큰 생각나시죠? 본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이 토큰 바로 그 토큰입니다. 이 토큰을 우리가 특정한 회사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일반 동전처럼 아무 데서나 가서 편의점에 가서 쓸 수는 없죠. 이렇게 특정한 목적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토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면 컨테이너,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뭐 늘 보던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것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격화된 컨테이너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이 산업혁명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컨테이너가 바로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코드로 관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와 분산화된 그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과 코드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토큰 안에 모든 가치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뭐 옵션, 부동산, 우리 예술 작품까지도 이 토큰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on-fungible token NFT라는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컨테이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NFT가 왜 생겨났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디지털 정보인데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있어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맞히신 분한테는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 채팅창에 선착순으로 맞히시는 2분 제가 드릴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코인, 비트코인, 네. 블록체인, 예. 암호화폐.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가격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 거는 뭐, 저기 하는데, 예.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답은, 네.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인터넷 주소라고도 하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2001년도에 호텔스닷컴은요 1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보이스닷컴은 3000만 달러에 팔렸고요. 이 불과 10글자가 안 되는 이 디지털, 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죠. 지금 이 관리하는 데는 이 디지털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킹당할 위험 등이 있어서 이걸 고심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게 네임코인이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네임코인은 이 도메인 네임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NFT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가 이 도메인 네임 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는데 어떻게 이게 발전했을까를 보면 NFT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컬러드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아시잖아요. 이 사토시가 개발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렇게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 생성된 비트코인 뭐 거래가 되지만 뭐 이게 어떤 건지 저게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현물 자산을 좀 거래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비트코인에다가 색깔을 칠하자. 요 색깔 칠한 거는 뭐 석유 100배럴, 뭐 요 석유 색깔 칠한 거는 뭐 삼성 전자 주식 뭐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면 이게 거래 원장에도 나오면서 해킹도 안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진짜 동전이 아니니까 거기다 색깔을 칠할 수는 없겠죠. 거기 저장이 되는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에 소량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가 입력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는 대로 그 비트코인과 실물 자산을 연결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의 NFT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개발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카운터 파티라는 이런 일종의 앱이죠.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당시에는 이제 트레이딩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가 있습니다. 이 밈 카드. 이제 그것을 거래하는,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카운터 파티는 지금도 금융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Spells of Genesis라는 SOG 이게 지금도 그 게임으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들이 게임에서 나온 이 디지털 자산을 여기에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1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비탈릭 부테린 17살인가요? 이때 이더리아를 개발한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비슷한 걸 나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 회의라고 합니다. 데프콘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코인만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거래를 해보자.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타일 옆에 보이죠? 를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아 프로젝트고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NFT 거래가 그 이더리움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도 계속 이런 NFT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도 지금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희귀 페페스라고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을 이 카운터 파티에서 거래를 하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서 그럼 우리도 이 희귀 페페스를 한번 거래해 보자라고 해서 2017년도에 페페리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트레이딩 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이런 그 가상 시장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여기서 수수료도 지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크립토 펑크 2017년에 그래 저렇게 이더리움의 그 레어 페페스 희귀 페페스가 저렇게 거래가 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맷 홀과 존 월킨스라는 두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발전 과정을 보면요. 바로 전에 했던 거를 거기다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얹어서 또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어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캐릭터가 똑같지 않은 그런 생산 가능한 10,000개의 크립토 펑크를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이 10,000개는 자기가 직접 그린 건 아니죠.
이거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우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지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99억 달러에 팔린 그런 이제 크립토 펑크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NFT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는 크립토 키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는 고양이입니다. 아까는 원숭이, 아까는 이제 저기서 이제 고양이가 또 고양이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다마고치 같이 이것을 육성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뭐 했습니다. 이것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억 8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규모가 적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2018년도에 거래 마켓을, 가상자산 거래 마켓을 만들어서 거의 뭐 98%인가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 또 이 비플이라는 분이 또 5,000일 동안 디지털 작품을 그려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뭐 780억 원에 첫 5,000일 Everyday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을 해서 또 엄청난 거래가 됐잖아요. 또 이걸 보고 또 한 스타트업에서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원숭이 만 마리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또 원숭이, BAYC, Bored Ape Yacht Club이라는 지루한 원숭이라는 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70가지 뭐 다른 특성에 맞춰서 해가지고 또 이거를 이분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아주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충성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유명인들도 이것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또 NFT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원숭이를 좀 또 변형을 해서 사이버 콩즈라는 이런 또 프로젝트가 또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뭐 6억 7,500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뭐 멋쟁이 사자들처럼의 뭐 그런 그 대표분이 야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3D로 없는데 나는 3D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또 3D로 만들었어요. 원숭이를 3D로 만들어서 또 히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그 NFT의 그 역사가 이렇게 이제 흘러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다량의 제너레티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제 어떤 일종의 사업을 한 거죠. 이렇게 NFT가 이제 만들어 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NFT가 어떤 건지도 알았고 NFT가 블록체인 상에서 그 거래가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러면 코인과 토큰은 어떤 것일까? 코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코인 거래도 하고 그럼 코인과 토큰은 같은 것일까?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뭘까요? 아까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코인은 이 블록체인을 작동하기 위한 그런 보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코인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원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송금을 하고 이것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그 블록체인이 이제 거래 원장이 이제 계속 붙게 되는데 그 거래가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그 해시값을 넣어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이제 원장에 기록이 되고요. 다른 분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럼 그분한테 코인이 지급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겠고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제일 처음 만들어진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은 이렇게 블록체인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토큰은 그렇지 않고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 블록체인을 고속도로로 생각하고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과 토큰은 같은 것일까 해서 요약하면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독립형 암호화폐이다.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대로 아시겠죠.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 거래 원장들이 계속 이렇게 붙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게 코인이다. 그러면 그런 그 자체 블록체인이 없으면 코인이 나올 수가 없겠죠. 토큰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 위에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얹어 놓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워딩을 챗 GPT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코인과 토큰은 같은 것이에요?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썼어요. 챗 GPT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이게 좀 코인과 토큰을 구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코인이라는 용어와 토큰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코인과 토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같이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대신 토큰은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토큰의 예로는 게임 크레딧 토큰과 스시 토큰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ERC20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ERC20은 이더리움상에서 암호화폐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 규격을 뜻합니다. 특이하게도 게임 크레딧은 원래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이었는데 이더리움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자체 블록체인을 버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ERC20 토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게임 크레딧 토큰을 활용한 거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ERC20 토큰을 활용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많은 건 이와 같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토큰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NFT의 토큰은 암호화폐의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FT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왁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다른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과 토큰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핵심 단어는 그 자체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게임이 자기도 그런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더리움에 거기서 토큰을 발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더리움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굉장히 아주 대도시 사거리에 있는 그런 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메인넷 블록체인은 아주 저 한적한 곳에 있고 사람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오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이더리움에서 뭐 이렇게 세를 들어서 산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인넷, 똑같은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모르는 그런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게임 업체는 자기가 힘들게 만든 메인넷을 포기하고 이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했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한 번만 더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인과 토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알고 가셔도 아마 이 1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인이랑 토큰은 지불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토큰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생태계를 가지고 운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토큰은 코인의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생태계를 사용해서 운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에 허세가 잔뜩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운영체제입니다. 토큰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입니다. 우리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앱 깔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용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라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각각의 플랫폼 규칙을 지키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즉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의 운영체제에 깔린 대표적인 앱은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은 세계 최대 규모 탈중앙화 거래소 앱입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듯이 이더리움 바탕화면에 유니스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규칙을 따라야지 카카오톡이 깔리듯이 이더리움 운영체제 규칙을 따라야지 유니스왑이 깔립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운영체제 규칙이 ERC20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사양입니다. 즉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생태계상의 규칙인 ERC20을 지켰기 때문에 깔려있는 겁니다. 본 영상의 요약입니다. 코인과 토큰은 지불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둘 간의 차이점도 있다. 이더리움 코인은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이다. 유니스왑 토큰은 카카오톡과 같은 앱이다. 윈도우 바탕화면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듯이 이더리움 바탕화면에 유니스왑이 깔려 있다. 기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코인과 토큰에 대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블록체인 그리고 NFT의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NFT 디지털 아트를 하시고 또 이 NFT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른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코인과 토큰, 이게 메인넷이라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메인넷을 소유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영상에서는 그것을 운영체제, 마치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그 운영체제 같은 운영체제를 이제 코인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있는 앱, 카카오 앱도 있겠죠. 그것을 토큰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코인과 토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블록체인, NFT 관련된 조금 심층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계속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서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메인넷이 뭘까? 이 메인넷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면 그 자체가 메인넷입니다. 세상에는 메인넷이 많이 있겠죠. 이 메인넷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과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은 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넷이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클레이튼, 이 카카오에서 한 클레이튼도 메인넷이고요. 이렇게 메인넷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메인넷을 출시를 합니다. 메인넷을 만드는데 그냥 내가 메인넷을 만든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주식 공모를 하듯이 ICO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메인넷 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IPO라고 해서 주식 공개 모집을 하자니까 아무나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CO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이런 메인넷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해요. 백서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마치 주식 공개할 때 이 주식을 사듯이 코인을 삽니다. 주식 대신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메인넷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 그러면 그 코인을 사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별로 거기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빗썸이나 뭐 이런 데서 코인을 구매를 사는데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메인넷, 코인은 무조건 메인넷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인넷,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이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이 있어요. 앱이 있고 탭이 있습니다. 아까 안드로이드, 뭐 ISO 이런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핸드폰 운영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돌아가는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앱은 이렇게 그 앱입니다. 그래서 탭은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더리움 이 블록체인 같이 메인넷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운영 체제에서 접속을 해서 이 앱과 똑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탭입니다. 그래서 앱과 탭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NFT, 그 다음에 이제 코인과 토큰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NFT 우리가 만들어도 보고 민팅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는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 여러분들이 민팅을 하거나 이렇게 그 NFT를 생성할 때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NFT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소유권 확인, 소유권 양도, 로열티 지급 이런 그런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이 메타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이 데이터를 잘 정돈하고 찾기 쉽게 이렇게 구조화시킨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유자 정보, 뭐 자산명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는 그 NFT의 내용, 이를테면 그림이면 그림, 뭐 음악이면 음악, 텍스트면 텍스트, 그게 미디어 데이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우리가 NFT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니까 블록체인 상의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상에 이런 기록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블록체인 상에 저장을 합니다. 그게 스마트 컨트랙이고요. 메타데이터나 미디어 데이터, 이거는 아쉽게도 블록체인 상에 저장을 안 되고요. 일반 그런 저장소에 그것이 클라우드가 됐던 저장이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NFT가 아주 안전하다 그래서 저장을 했는데 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스마트 계약은 인터넷 등기소와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메타 데이터는 우리 등기부 등본 같은 거고요. 토큰 이미지, 이게 미디어 데이터는 우리 집 있잖아요. 그거 실물, 그거와 같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제 스마트 계약이 있고, 이 스마트 계약은 이 암호화된 블록체인 분산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거는 계약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딱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기 때문에 중개인이 필요 없습니다. 비용, 시간 절감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이거는 소유자 신원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 원본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이제 그걸 누르면 이제 거기로 링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 데이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FT 발행하면 이제 스마트 기업과 로열티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작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와 블록체인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이해하셔도 NFT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구나. 블록체인이 없으면 NFT가 생성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NFT와 블록체인인데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인데도 이 원본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요. 고유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소유권 지위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그릇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NFT와 블록체인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존재 자체가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기존에는 이렇게 기존의 거래 방식은 중앙에 은행이 있으면 우리 각자가 중앙에 가서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고 여기 다 정보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래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면 블록체인 방식은 이 중앙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각각이 다 은행이 되는 거죠. 거래가 되면 이 네 사람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화 그리고 이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겠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금융 거래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거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탈중앙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탈중앙화예요. 이게 웹도 될 수 있고 은행도 될 수 있고 소셜 그런 이를테면 SNS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중앙에 있는 서버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탈중앙화, 이 중앙을 벗어나서 이제 분산화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탈중앙화예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돼, 보상. 이게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가상화폐라는 개념,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중앙화되는 시스템이 발전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런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될 겁니다.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는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다만 무슨 코인, 가상화폐를 만드는 그런 작용뿐 아니라 다양하게 나중에는 정치적인 그런 투표에까지도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다 생각하지만 꼭 암호화폐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은 하나일 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왜곡이 어려워요. 이게 분산화되고 모든 그 참여자들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현재로는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김승규 교수님은 해킹 안 된다는 거는 그런 책이 있으면 버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자가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미 저장된 내용은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일단 한번 기록을 하면요, 이게 지울 수도 없답니다. 내가 기록을 해도.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아주 상당히 지독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비즈니스가 하거나 하면 사실 이제 사람을 믿고 하고 이게 사실은 신뢰를 바탕에서 하는 건데
사실 사람 뭐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 기술로서 이 시스템으로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이 사업을 이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는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소규모로 집단 구성원들만 사용하려면 프라이빗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우리 비트코인이나 뭐 우리 이더리움이나 뭐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퍼블릭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초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잘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제 미래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FT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또 최근에 웹3라는 개념이 생겨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웹3 이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중앙화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웹3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그림이 중앙화, 탈중앙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메커니즘 아까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모두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이제 거래 원장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이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합의 알고리즘에 뭐 자격 증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지분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거래 원장이 만들어지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코인 그것을 채굴, 마이닝, 채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FT를 생성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민팅이라고 한다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컨트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계약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ERC, 뭐 EC 뭐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ERC라는 것은 그 이더리움, 가장 많이 NFT가 거래되는 곳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ER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규약입니다.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한 약속, 그래서 ERC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체 가능한 자산, 즉 이더리움을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ERC2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FT가 만들어지는 그런 규약은 ERC721. 그러니까 이것을 NFT를 만들면 여기에 대한 규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량으로 만든다. 그러면 ERC1155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ERC20 코인들 이제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FT로 이제 블록체인 경제가 이제 가속화되고 이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FT와 블록체인 연계를 통해서 거래 문제점 해결했고요. 또한 디지털 작품 소유권 보장 뭐 이런 식을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NFT와 메타버스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는데 NFT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디지털로 옮긴 지구라고 하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경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즐길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돈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메타버스 안에 머물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디지털로 만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번 돈을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만든 생산물은 쉽게 복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 주고 사는 상품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있으니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죠. 디지털 생산물에 희소성을 부여해 상품으로 만들어주고 거래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이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는 메타버스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메타버스에서 경제를 완성해주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이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돈이 되려면 NFT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금 거기서 액티비티가 일어나지만 경제가 없다면 사실은 이제 좀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될 거예요. 거기서 물건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축적도 해야 되는데 그게 NFT가 해결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끌 핵심 기술은 NFT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NFT의 놀이터일 뿐일까? 여기에서 NFT와 메타버스가 만나면 거기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가상 경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이용자 간의 신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도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술과 공연도 가능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입장권이 없으면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없게 되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NFT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FT가 콘텐츠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또 거래 경로도 확인이 됩니다. 탈취나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메타버스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BTS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발표를 메타버스상에서 했어요. 그때 NFT를 가진 이용자만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BTS 굿즈를 NFT로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NFT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예술과 공연이 더 활성화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메타버스와 NFT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NFT와 웹 3.0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1.0, 2.0, 3.0은 어떻게 다를까요? 웹 1.0은 PC 기반의 단순한 접속, 우리가 단순히 접속해서 했던 그런 인터넷 공간이었습니다. 웹 2.0은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중앙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죠. 웹 3.0은 이게 진흥화된 앱이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 운영 주체가 웹 1.0에서는 회사 개인이었다면 웹 2.0은 거래 플랫폼, 중앙화된 플랫폼이고 웹 3.0은 아까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1.0, 2.0, 3.0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NFT와 웹 3.0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웹 3.0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웹 1.0과 다른 점은 웹 2.0은 플랫폼이 이렇게 데이터를 독점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웹 3.0은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어서 여기서 이용자들이 보상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그 생태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의 창작과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웹 3.0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NFT와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FT 아트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는데 그러면 NFT를 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건가?
다른 비즈니스는 없는가 보는 거죠. NFT 활용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살펴봤던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술 작품도 있고요. 영화 포스터도 있고요. 축구 게임에서 여기서 NFT 작품을 통해서 이제 거래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FT 활용한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뭐 우리가 센트럴랜드 또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샌드박스, 그죠? 그리고 블록토피아 이런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 NFT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새로운 NFT 비즈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로 할 수 있는 개인 비즈니스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트 앤 컬렉터블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게임. 이렇게 해서 고유한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고 뭐 부동산 소유권 할 수 있다. 디지털 부동산, 그다음에 가상 이벤트, 이렇게 티켓, 상품, 콘서트 이런 걸 가지고 가상 이벤트와 관련된 항목을 판매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렇게 독특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판매하거나 뭐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NFT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잘 파악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치를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 이렇게 챗 GPT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뭐 참 똑똑하네요. 우리도 이 개인 비즈니스를 이런 관점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NFT 비즈니스 전략은 우리가 단순한 디지털 소유 증명을 넘어서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 지루한 원숭이든 뭐 메타쿵즈든 보면 이게 NFT를 발행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NFT가 지금 이런 커뮤니티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고요. 아디다스, 아까 봤던 그 지루한 원숭이 BAYC와 결합을 해서 메타버스 호그라는 NFT 컬렉션을 발표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NFT 기반 메타버스 운동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신세계 백화점이 푸빌라라는 곰이네요. 이것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준 거예요. 무료로. 에어드랍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1만 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로그인하고 뭐 가입하고 다 했으니까 다 고객이 됐겠죠. 롯데 홈쇼핑은 벨리곰, 이것도 멤버십 혜택 이렇게 거의 만기를 했고요. 구찌, 루비통 등 이런 그 명품 업체들은 역시 또 NFT 컬렉션에 준치를 하거나 보증, 여기 보면 이렇게 보증서 있죠. 이게 이제 명품 보증서를 이렇게 NFT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했고요. 특이한 건 위스키를 NFT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일본의 야마자키 위스키가 55년산이 11억 원이래요. 근데 이거를 NFT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술을 NFT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NFT한 걸 술을 못 바꾼답니다. 이게 주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그냥 가서 뭐 기념품만 받고 그냥 시음만 하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스키도 NFT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NFT를 활용해 매출을 늘리는 법 이런 뭐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경품, 쿠폰, 마케팅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증서 발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와 디지털 아트 이제 우리 고현심 교수님께서 아주 많은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뭐 이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잠깐 말씀드린다면 NFT 디지털 아트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아트도 있고 디지털 아트도 있고 NFT 디지털 아트도 있고 인공지능 NFT 디지털 아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NFT 디지털 아트라는 영역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AI가 만들어낸 이 미술품이 우승을 해서 아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뭐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단순히 글자 몇 개 넣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든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이거 AI 작품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좀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이 디지털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도 그냥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창성, 창조성, 작품 철학, 전달성, 대중성 이런 일반적인 아트가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잘 연구를 하고 공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아트뿐 아니라 이 AI가 갖고 있는 특성, 이 AI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NFT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면 이제 AI가 만드는 아트 NFT, 알고리즘 예술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그 예술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NFT 이전에도 있었고, 그걸 이제 막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1000개 만들어 보면 거기서 뭐 하나, 둘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작품이 되고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AI도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챗 GPT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트 AI, 뭐 니프트 게이트웨이, 더 샌드박스 뭐 이런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과 NFT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또 시사할 점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NFT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각자가 NFT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던 비즈니스를 하던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NFT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NFT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예술 작품을 한다면 예술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공부할 게 참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틈새 시장을 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NFT 비즈니스를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호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 오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이거를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풀어내실 줄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강의를 하셨네요. 와, 정말 이게 다양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핵심들만 짚어서 완전 핵심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상당한 수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메타버스와 NFT는 약간의 수준 차이지 전부 다 전 국민이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알아두셨다 그러면 와, 자신을 인정하셔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배워가면 되니까요. 만약에 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온 거잖아요. 모르는 자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감추거나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끌어드리고 손잡아 드리려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채팅창에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3번을 좀 쳐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더 세밀하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정말 못 알아듣겠다. 아시면서 모른다고 쓰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못 알아듣겠다. 자,
이번에는 나는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듣기는 하겠다. 2번 써주세요. 2번. 2번. 네. 아까 3번 쓰신 분이 또 2번 같이 쓰시는 건가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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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나는 어느 정도는 거의 알아듣겠다. 알아듣긴 하겠다. 나보고 설명하라면 못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예, 거의 알아듣겠다. 1번, 1번. 1번 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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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3번 쓰셨던 분이 1번도 적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3번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1번이 많으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3번인과 2번이 많아야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늘 정말 칭찬하시고요. 정말 인정하고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심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노크하고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그 발걸음을 떼셨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길로 들어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다만 아까 3번과 2번을 적으셨던 분들은 특히 3번 적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일정 조정하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배울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는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어요. 시스템상 자체가.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라서 옛날에 2년 전에 3년 전에 살던 우리의 살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0년 사신 분, 60년 사신 분, 30년 사신 분 모두 그동안 살던 세상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더 이따가 배워도 되겠지. 네, 그러셔도 돼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후회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NFT 안 배우시면 여러분들 손해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고현심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네, 이제 실습 체험 위주의 NFT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론이에요. 이렇게 연달아서 제가 2번을 열어드렸는데 신청서가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큰일이에요. 뭐냐면 저 젊은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거 다 누르잖아요. 빨리 닫히는 거 못 기다려. 몇 초를 못 기다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급해져 있어요. 뭐냐면요. 시각적인 거, 금방 효과가 나는 거, 금방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에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진짜 공부는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 내가 따라가기가 힘든 것, 못 알아듣겠는 것, 그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문제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뀐 게 아니고 바뀌었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조금 배우시잖아요. 개념 이해하시고 알아듣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드디어 열립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빨리 트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극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너무 지금 안일한 상태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깨우는 중이에요. 제가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노크해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배우신 분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공부가 취미일까요? 아니에요. 힘드세요.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필요성을 느끼고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더 절실히 느끼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예 모르면 못 느껴요.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게 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모른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만큼 불편함과 힘든 손해를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호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암호화폐 빗썸이나 코인원 이런 데서 거래하더라도 거래소니까 다 괜찮은 코인들이 올라오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뉴스 보고 그냥 거래했다가는 정말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 버는 것 많이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정말 아시고 이게 뭔지, 어떤 코인이 어떤 플랫폼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식하는 분들이 그 회사 내용을 좀 다 알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타이밍, 또 시대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접목되면서 흐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돈 벌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지금은 평생 교육의 시대예요. 옛날에 학위, 옛날에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옛날 지식 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가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세상의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지난주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우리 SNS 오픈방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셔가지고 배워야 되겠다. 저한테 전화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NFT 과정 열었잖아요. 제가 5일이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4일 만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계시구나. 저도 이제 조금 안심이 됐고요. 이게 그리고 NFT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그분은 꼭 이 과정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물론 실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실기는 여러분들이 수익화도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거래를 하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위험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탄탄하게 배우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잠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2기 모집을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기를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기 다음에 2급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급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가 2급 과정을 1기, 2기 연달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는 아니고요. 약간 비껴서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자, 1기는 월요일, 목요일이잖아요. 2기는 그 뒤 2주 후에. 그래서 3월 1일부터 수요일, 토요일로 해서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익이세요. 2기까지만 제가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기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약속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2기 모집하는데 요번 기수까지만 혜택이 들어가고요.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2급을 신청하시면 이번만 혜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2급 하시는 분들이 1급을 하셔야 이게 완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1기 때도 혜택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기로 들어오시면 2기에 오시는 분도 2급, 1급 두 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기부터는 3기에서는 혜택이 없어요. 정상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기에서 정상가,
1급에서 정상가, 2급, 1급 다 정상가를 2번씩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기로 지난번 놓치셨다고 저한테 한 자리만 비워주세요 막 그랬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30명 딱 마감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기 명단에 계신 분들 신청서 쓰신 순서가 아니고요. 신청서 일찍 쓰셨어도 등록을 늦게 하시거나 신청서를 늦게 쓰셨어도 등록을 먼저 하시는 등록순이세요. 등록순. 그래서 저희가 왜 저희한테 몰렸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봤더니 이런 거죠.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이론까지 탄탄하게 배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여기저기 다녔지만 이론을 탄탄하게 가르칠 그런 여건의 어떤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네.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저도 이제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오프라인으로 다녔지만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오픈방에서 그런 과정을 탄탄하게 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 다니느라 시간도 비용도 2중, 3중으로 계속 들였기 때문에 이거 커리큘럼 짜는데 정말 몇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제목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물론 실기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트 부분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론 공부 안 하고 가시면 실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 뭐 할 건데 모르시는데. 그래서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면서 같이 갑시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면 수월해요. 서로 알려주고 정보도 나누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면 혼자는 굉장히 그만큼 시간도 늘어질 거고요. 기회 비용이 그만큼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지금 여기 특강 마치면 바로 2기 요거 홍보물 다시 유닌시대와 한국메타버스 강사협회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후기 말씀드릴게요. 후기는 카페에 유닌시대 특강 후기란에 써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쓰시고요. 그거를 복사하셔서 저희 오픈방에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쓰신 똑같은 메일 주소를 후기 쓰신 아래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그거 신청서를 찾아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메일 주소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픈방에는 메일 주소를 삭제하고 글만 올려주세요. 네, 그 카페에만 메일 주소가 있으면 되니까요. 채팅창에는 글만 올려주시고 메일 주소는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질문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드렸나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체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짚어드린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천천히 이제 하나씩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박자의 발걸음에 맞춰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 없기는 또 처음이네요. 네, 2기 일정은 3월 1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수요일, 토요일. 매주 2번씩 4주 과정이고요. 9시에서 11시까지고요. 1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기에 오셨잖아요. 1기가 2급 마치면 1급 과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혜택 드린다라는 2기도 마찬가지고요. 1급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들 말고 외부에 창작 활동하시고 진짜로 NFT 예술 활동 하시면서 실제로 비즈니스까지 이어서 하시는 분을 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것들 시간마다 알차게 해드리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영상 제공되고요. 강의안도 제공됩니다. 일기 줌 링크는 네, 제가 오픈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 하루 전에 오픈방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일기 2급 커리큘럼은 언제 그 블로그에 다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린 블로그에 2급 커리큘럼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도 제가 또 올려드릴 텐데요. 오픈방에 블로그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네,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큰 혜택이에요. 사실은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금 대기 명단 저한테 일기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기다리시라고 했던 분들 저희가 날짜를 좀 당겨서 하니까 2기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명단들 오늘 들어오신 분 계시고 못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요.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호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강의 고맙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오늘 함께 하신 대표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훌륭하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신 고생하셨습니다. 분들만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가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사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